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만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월부터 시선과 논단이라는 원래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시선과 논단은 매월 그 시기에 국정의 주요 이슈를 놓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얘기를 간단하게 듣고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끊임없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1시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오늘은 올 들어 5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대전환기 과제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금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산업 구조는 또 4차 산업 시기로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얼마 전에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었죠. 복합적인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운영도 뭔가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제는 이런 복합적인 전환기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관련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부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궁근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남궁근 위원장께서는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 관련 분야를 강의하고 또 연구해 오셨고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서울과기대 총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예전처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비대면 참석자들을 대표해서 현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정민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최 조사관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바로 이 정부 조직, 전자정부 이런 분야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정 토론자에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궁근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고 나서 오늘 시선과 논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궁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매월 석학들을 초청해서 마련해온 시선과 논단 포럼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전환기의 과제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정권 교체란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핵심부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학술용어로 사용되는 정부의 핵심부란 대통령 또는 수상, 보좌기구, 장차관 등 정무직 공직자들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핵심부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과 중앙부처 소속의 공공기관들을 이끌어가면서 국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된 후에 국내외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정부가 5년 만에 집권해서 국내의 주요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와는 달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정부 핵심부가 이관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중심부의 국정 운영에 국회 입법 기능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여소야대의 현재 상황에서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성공하려면 국회와의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국가 실현,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성장 동력 확보, 세대 갈등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해소, 그리고 밖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에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 핵심부가 5가지 정도의 주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자신의 국정 철학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신부는 무엇보다도 정부 전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정과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국정과제란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자신의 임기 중에 성취해야 될 중요한 과제 및 업무를 통칭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설정하고 6대 목표와 110개의 과제를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정과제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가면서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혁신의 설계와 실행입니다. 정부 핵심부가 설정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장 중요한 실행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마다 역대 정부가 자신들이 설정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혁신에는 정부 조직 개편, 인사 혁신, 재정 혁신, 전자정부 혁신, 규제 혁신, 반부패 혁신, 공공기관 혁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그 기능은 부처 간 갈등 및 정책 조정 기능입니다. 국정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부처 간의 정책 갈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과 운영은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갈등은 결정해야 될 정책 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각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부처 할거주의가 작동이 되고 여기에 부처별로 각각 상이한 정책 지지 집단과 수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핵심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정부 전체의 관점에서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한 기능은 주요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핵심부는 자신들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이렇게 설정한 국정 과제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추진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임기 초에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대국민 소통과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지속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궁 위원장님 고맙습니다.